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메모를 꼼꼼히 해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매일 100번씩 필사해라. 또 생활 습관을 바르게 가져라. 좋은 말입니다. 그 말들을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의 통장 잔고를 불려주는 진짜 돈과 결부되느냐고 묻는다면 이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냉정하게 4가지밖에 없습니다. 부자로 태어나거나, 연봉이 2, 3억이 넘어가는 초고소득자가 되거나, 사업을 기가 막히게 잘하거나, 투자를 잘하는 것입니다. 앞에 2가지가 당신에게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반드시 장사나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만약 당신이 투자를 잘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고자 한다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영어를 잘하고 싶다고 가정해봅니다. 독해를 잘해야 하고, 듣기를 잘해야 하고, 생활 영어를 잘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목표와 방법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반드시 영어를 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거나 하루에 100번씩 영어 천재가 되겠다고 쓰고 자라고 한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지 뻔합니다. 저 사람은 평생 영어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기꾼이거나 몽상가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옳은 말이지만 돈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투자를 한다는 것은 자본주의의 최전선에서 뛰는 놈들의 등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그 등이 바로 미국 나스닥 상위 100개 혁신 기업을 모아놓은 QQQ, 그리고 그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QLD, 3배의 변동성을 타는 TQQQ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명상을 하는 시간에 차라리 QQQ가 품고 있는 기업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 돈을 버는 데는 수백 배 더 유용합니다. 부자가 되는 과정은 지루하고 고통스럽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잘하게 되면 그제야 비로소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축구도 공을 찰 줄 모르면 그것만큼 재미없는 노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축구를 잘하게 되면 지나가다가 동네 사람만 모여 있어도 차를 세우고 한 게임 끼워달라고 하게 됩니다. 돈에 대한 공부, QQQ와 같은 인덱스 펀드나 레버리지에 대한 투자도 일정 수준 이상 올라오면 그 자체로 엄청난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재미있는 게임이 됩니다. 그 경지까지 빨리 도달하는 것이 투자의 핵심입니다. 저는 얼마 전 지방으로 부동산 답사를 갔습니다. 그 지역의 상권과 소비력을 파악하기 위해 뜬금없이 샤브샤브, 무한리필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고 사장님을 인터뷰했습니다. 평균적인 매장보다 무려 4배에 가까운 매출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 식당의 자리가 좋다는 것을 넘어 그 지역 사람들의 소비력이 어마어마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지역 녹지 지역에 어떤 자리를 사서 어떻게 개발할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투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먹고 살만한 사람이 왜 굳이 지방까지 내려가서 사서 고생을 하느냐고 묻지만 제게는 이 일련의 과정이 피가 끓어오를 정도로 재미있는 놀이입니다. QQQ에 투자하는 것도 이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전 세계의 자본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인공지능과 반도체 기업들이 어떻게 매출의 4배, 10배를 끌어올리는지 확인하고 내 자본을 그 거대한 흐름에 던져넣는 짜릿한 행위입니다. 가짜 부자들은 늘 자신이 몇 살에 은퇴할 것이라는 둥, 얼마를 모으면 일을 그만두겠다는 둥 허망한 소리를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진짜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은퇴라는 단어 자체를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 투자하는 과정 자체를 미치도록 사랑합니다. 만나서 뭔가 조언을 구하려고 해도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나 투자 이야기를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돈이 되는 일을 좋아하고 좋아하니까 잘하게 되고 잘하니까 계속 오랫동안 압도적인 성과를 냅니다. 그들은 10년 뒤에 얼마의 부자가 되겠다는 거창한 꿈보다는 당장 이번 주의 시장을 어떻게 읽고 내 계좌의 QLD와 TQQQ 비중을 어떻게 조절할지 그 묵묵한 실천에만 집중합니다. 투자는 대단히 잔혹한 지적 전쟁입니다. 당신은 시장보다 똑똑해야 하고 매도자보다 똑똑해야 하며 온갖 소음을 쏟아내는 뉴스보다 똑똑해야 합니다. 뉴스를 단순한 활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자본의 이동을 이해해야 합니다. 속칭 강의 파리들이 4주짜리 코스만 들으면 금방 건물주가 되고 주식 고수가 될 것처럼 희망을 심어주는데 저는 그것이 대단히 악질적인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너 시간씩 4-5번 강의를 듣고 갑자기 경제적 자유가 달성되는 마법은 자본주의 역사상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최소한 1년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버텨야 합니다. 1년을 매일같이 들여다봐도 될까 말까 한 것이 투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답사를 다니고 차트를 보고 기업을 분석해도 오늘 하루는 허탕친 것 같고 내 계좌는 마이너스를 향해 처박히는 것 같은 날들이 수두룩할 것입니다.
영어 문법 책에서 명사 파트 하나 외웠다고 영어가 들리지 않듯 큐큐큐 한 주 샀다고 자본주의의 원리가 깨우쳐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책을 한 바퀴 돌고 다시 두 바퀴째를 돌 때 갑자기 문장이 보이듯 투자도 1년 동안 고통스럽게 사이클을 견뎌내면 어느 순간 눈이 번쩍 뜨이는 경지에 오릅니다. 과거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호재들이 이제는 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지역의 도로가 뚫리면 땅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나스닥 기업 하나가 혁신적인 기술을 발표하면 QLD의 주가가 어떻게 요동치는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런 경험과 데이터가 누적되어야 비로소 당신은 투자를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난한 과정 없이 도사 같은 전문가를 찾아가 비싼 돈을 주고 종목을 추천받는 짓은 그저 사기꾼의 배만 불려주는 멍청한 짓입니다. 우리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려 12년을 공부합니다. 그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소양을 쌓는 것도 있지만 더 직설적이고 노골적으로 말하면 결국 돈을 잘 벌기 위해서입니다. 12년을 쏟아부어도 먹고 살기가 팍팍한데 돈을 버는 자본 증식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어떻게 단기간에 되겠습니까? 당신이 진짜 투자를 결심하고 QQQ, QLD, TQQQ의 세계로 들어오기로 마음먹었다면 가장 먼저 겪게 될 고통은 외로움입니다. 경제적으로 쪼들리거나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과는 더 이상 인생관이 맞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소한 대화를 나누어도 핀트가 어긋나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부모님과도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투자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당시 액면가 5,000원짜리 한국통신 장외 주식을 9,000원에 300주 주문했습니다. 그때는 증권 실물을 등기 우편으로 받을 때라 어머니께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소중한 주식을 반송해버렸습니다. 젊은 놈이 땀 흘려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유행이나 바란다며 크게 역정을 내셨습니다. 심지어 청약저축에 가입하겠다며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했을 때조차 엉뚱한 짓을 할까 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을 강렬하게 스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는 부자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과 돈의 흐름을 상의해야지 가난한 사람들과 돈을 논하는 것은 파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부모님이 가난하시다면 부모님과도 돈 이야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극심한 배탈이 났다고 가정해봅니다.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님이지만 내 배탈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이 아니라 의사입니다. 나는 내 병을 고치기 위해 의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가난병에 걸렸다면 자본주의의 의사인 부자들의 마인드를 이식받아야 합니다. 가난을 부모님께 묻고 그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나 역시 부모님의 경제적 성적표를 고스란히 물려받게 될 뿐입니다. 돈에 대해 이야기하고 부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QLD와 TQQQ 같은 레버리지 투자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미친 듯이 부딪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가 경영 위기에 처해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죽든 말든 당장 자신들의 밥그릇만 지키겠다며 시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업이 살아남지 못하면 직원도 없으니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를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라며 비난했습니다. 회사만 배를 불리려 한다고 욕하는 자들 중에 부자가 된 사람을 저는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가난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자본의 변동성을 욕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내 계좌를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당신이 TQQQ의 극심한 하락장을 마주했을 때 가난한 마인드를 가진 자들은 그것 보라며 도박을 하더니 결국 망했다며 당신을 조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수성가할 전조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과 철저히 거리를 둡니다. 직장에서 고속 승진하는 사람을 뒤에서 욕하는 자들은 평생 그 자리에 머물지만 고속 승진하는 자에게 다가가 그 노하우를 배우려 고개를 숙이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백지 상태일 때 어떤 인생관을 가진 사람의 세계관을 내 머릿속에 이식하느냐가 20년 뒤에 통장 잔고를 결정짓습니다. 투자자의 길은 고통과 후회의 연속입니다. 언제나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기에 매 순간 그때 QQQ를 더 샀어야 했는데, 그때 TQQQ를 팔고 QLD로 갈아탔어야 했는데 하는 지독한 후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 역시 치명적인 오만함으로 인생의 밑바닥까지 추락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약 10년 전 저는 12억 원이라는 거대한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 전문 분야가 아닌 나 홀로 아파트 분양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일을 편하게 처리하려던 아니란 마음에 사기 전과 육범의 덫에 걸려들고 만 것입니다. 투자를 좀 해봤고 돈 좀 벌어봤다는 오만함, 혼자 힘으로 이 자리까지 왔으니 어떤 분야든 다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증 편향이 낳은 비극이었습니다.
돈 주변에는 항상 사기꾼들이 피냄새를 맡고 몰려든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망각한 대가였습니다. 골프장 뷰가 시원하게 펼쳐지던 대형 평수 아파트를 버리고 보증금 3천에 월세 90만원짜리 비좁은 집으로 이삿짐을 쌀 때의 그 처참한 심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준 가족들을 고생시킨다는 찢어지는 미안함, 그리고 좁은 방에서 울먹이던 아들의 얼굴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지옥 같은 절망 속에서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쌓여있는 빚을 어떻게든 청산하고 다시 자본가의 반열에 올라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2년 동안 어금니에서 피가 나도록 꽉 깨물고 다시 바닥부터 기어 올라왔습니다. 이 지독한 생존의 경험,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선 그 고통의 시간들이 바로 당신이 TQQQ에 투자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본질적인 멘탈입니다. 레버리지 투자는 달콤한 수익만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무너질 때 당신의 계좌는 반토막을 넘어 마이너스 70%, 80%까지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다. 12억을 날리고 월세방으로 쫓겨난 제가 느꼈던 그 심해 같은 공포와 절망을 당신은 파란불이 뜬 HTS 창을 보며 똑같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바닥에서 손절을 치며 시장을 저주하고 떠납니다. 다시는 주식을 하지 않겠다고, 투자라는 것은 사기꾼들의 놀이터일 뿐이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진짜 투자는, 진짜 부의 추월차선은 바로 그 끔찍한 공포의 한가운데서 시작됩니다. 계좌가 녹아내리는 와중에도 나스닥 혁신 기업들의 기술력과 자본주의의 영원한 팽창을 믿고 밥값을 아껴 안주라도 더 QLD와 TQQQ를 쓸어 담는 그 야만적인 실행력이 당신을 부자로 만듭니다. 당신의 현금 흐름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어떠한 폭락장에서도 시장에 머무르며 수량을 늘려가는 자만이 결국 3배, 5배의 수익률을 멱살 잡고 끌어올립니다. 시장을 예측하려 들지 마십시오. 당신은 시장보다 똑똑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다는 그 무식하고 강력한 진리 하나에 당신의 자본을 걸어야 합니다. 안전한 우상향을 원한다면 QQQ를 모아가면 됩니다. 당신의 심장과 현금 흐름이 조금 더 거친 파도를 탈 준비가 되어 있다면 QLD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계좌가 박살나는 공포를 견뎌내고 압도적인 경제적 자유를 쟁취할 야성의 심장과 강철 같은 멘탈이 준비되어 있다면 기꺼이 TQQQ의 등에 올라타십시오. 1년, 2년이 아니라 10년을 묵어간다는 도끼를 품고 시장의 변동성을 온몸으로 받아내십시오. 주변의 가난한 소음을 철저히 차단하고 쓸데없이 일찍 일어나는 것에 집착할 시간에 당신의 자산을 지킬 지독한 생존 능력을 기르십시오. 고통 없이 얻어지는 부는 없으며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는 자에게 자본주의는 단 한 푼의 자비도 베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